아니 주의해야 될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라. 이력서 작성법. 진짜 관심을 유도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빈칸은 최대한 채워라. 이력서 부분의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력서를 처음 딱 쓰려고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 하고 나니까는 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써보신 분은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쓸 게 없어가지고 한 줄 추가한 게 군대 복무 2년 자동차 면허증 자격증은 자동차 면허증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쓸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쥐어 짜낸 게 여러 가지 나오죠. 이제 대리운전 경력 2달이지만은 그것도 적고 그리고 사례 분석가라고 좀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적고 그래서 여러 개를 적어가지고 칸을 조금 채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만 해도 빈칸을 최대한 채우는 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빈칸을 가득 채우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참고로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MD 쪽으로 인턴을 GS 홈쇼핑에서 MD 인턴을 했을 때 다른 계열 MD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 이력을 꼭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 플러스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증권회사나 뭐 은행 이런 쪽에 지원할 때는 홈쇼핑에서 MD를 한 경험은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턴은 MD를 하고 뭐 지원은 은행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잘 판단해 보시고 알아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빈칸을 채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빈칸이 있으면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력서를 작성할 때 질문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력서에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대리운전 경험 이게 딱 있으면은 분명히 면접관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면접에 들어갔을 때 서류 통과되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가장 흔한 면접이 면접관 한 3명에 면접자 한 서너 명 이렇게 면접관과 면접자가 있는데 일본 면접자한테 질문합니다. 뭐 경영학 뭐 구체적인 질문, 뭐 경제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질문자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질문 아니죠. 그래서 뭐 2번 뭐 게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도 못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이 그렇게 가서 1번, 2번 질문을 나한테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리운전 경험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진행된 면접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저는 아주 자신 있죠. 제가 분명히 저는 아는 게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대리운전 경험을 안 했을 거니까는 제 마음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 되니까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유도하게끔 하면은 그게 서류 통과, 물론 그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류 통과가 될 뿐더러 면접장에 갔을 때도 아주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작정 써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써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도별로 끊는 거죠.
2000년도에는 내가 뭘 했고 2001년도에는 뭘 했고 2002년도에 뭘 했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그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거를 쓸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가 나왔고 그걸 잘 포장을 잘하면은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주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되돌려 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대리운전으로 진짜 대부분의 면접을 대리운전으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안 했으면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GS건설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적으로. 근데 현대자동차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면접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자네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는 해봤나? 물어보면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게요. 내가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말이야, 그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보다 더 인생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얘기 더 많이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회사에 지원하시는 분이고,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것은 제가 흔히들 말하는 막노동 있지 않습니까?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보통 일당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하면은.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신체 건강하신 남성분이라면은 한 번쯤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것을 이력서에 적는 것도 아주 유용한 게, 특히 GS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에 적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빈칸을 채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빈칸이 있으면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력서에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대리운전 경험, 이게 딱 있으면은 분명히 면접관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면접에 들어갔을 때, 서류 통과되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가장 흔한 면접이 면접관 한 3명에 면접자 한 서너 명, 이렇게 면접관과 면접자가 있는데, 일본 면접자한테 질문합니다. 뭐 경영학 뭐 구체적인 질문, 뭐 경제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질문자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질문 아니죠. 그래서 뭐 2번 뭐 게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도 못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이 그렇게 가서 1번, 2번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리운전 경험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진행된 면접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 있죠. 제가 분명히 저는 아는 게,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대리운전 경험을 안 했을 거니까는 제 마음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 되니까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유도하게끔 하면은 그게 서류 통과, 물론 그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류 통과가 될 뿐더러 면접장에 갔을 때도 아주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작정 써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써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도별로 끊는 거죠. 2000년도에는 내가 뭘 했고 2001년도에는 뭘 했고 2002년도에 뭘 했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그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거를 쓸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가 나왔고 그걸 잘 포장을 잘하면은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주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되돌려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대리운전으로 진짜 대부분의 면접을 대리운전으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안 했으면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GS건설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적으로. 근데 현대자동차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면접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혹시 자네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는 해봤나? 물어보면, 아,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요. 내가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말이야. 그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보다 더 인생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얘기 더 많이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회사에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진짜 아쉬웠던 거는, 제가 흔히들 말하는 막노동 있지 않습니까?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보통 일당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하면은.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신체 건강하신 남성분이라면은 한 번쯤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것을 이력서에 적는 것도 아주 유용한 게, 특히 GS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에 적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